몽양 여운형 선생님은 1886년 경기도 양평군 신원리 묘골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여정현과 어머니 경주이 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여운형 선생의 호는 몽양이에요. 꿈을 꾼다는 몽자와 태양의 양자를 합쳐서 몽양이에요. 어머님이 치마폭으로 태양을 받는 태몽을 꾸셨어요.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어주신 호예요. 선생님은 이 호처럼 태양같이 뜨겁고 큰 멋진 삶을 사신 분이에요. 여운형 선생이 태어난 1886년은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래서 일본, 청나라, 러시아, 미국 등 열강이 조선을 선점하기 위해 맹렬하게 달려들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나라와 임금님은 힘이 없고 관리들은 탐욕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이때 사람은 하늘과 같이 귀한 존재다. 그래서 서로 평등하다는 동학이 널리 퍼져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여운형 선생의 할아버지가 그 동학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몽양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에서 사람은 하늘처럼 귀하고 서로 평등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14살까지 할아버지에게 한학과 역사, 지리를 배웠어요. 그러다 15살이던 1900년 몽양은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1890년대에 벌써 일본, 미국, 영국에서 공부를 한 친척 어른이신 여병현의 권유가 있어 가능했어요. 다음에 어느 월요일 선생님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손을 들라고 하셨어요. 몽양은 일요일에 친구들과 노느라고 주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을 든 사람은 몽양 혼자였고 그 일로 방과 후에 벌을 받았어요. 몽양은 크게 실망했어요. 정직한 사람은 벌을 받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무사한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후 몽양은 독립운동가인 민영환 선생이 세운 흥화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1903년 어린 아내가 갑자기 죽고 그 슬픔을 채 이기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몽양이 새로운 학문과 세상을 배우기에 골몰할 때 몽양을 응원해 주셨던 할아버지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어요. 게다가 집안 형편도 어려워지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몽양은 돈을 잘 버는 기술자가 되어 집안을 돌보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우무학당으로 전학을 했어요. 우무학당은 우편이나 전신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로 졸업을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1904년 우리나라는 러일 전쟁에 휘말렸고 1905년 일본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사늑약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어요. 우무학교를 졸업하고 기술관으로 채용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우무 업무 자체가 일제의 손에 넘어간 상태라 몽양은 거절을 했어요. 많은 월급을 받는 자리지만 일본인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해에 어머님이, 다음 해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몽양은 3년상을 치르기 위해 고향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 기독교에 입교하였고 주변 청소년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기독 광동학교를 세웠어요.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을 돕기 위해 거리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일진의 회원이었던 양평군수도 몽양의 연설에 감동하였다고 할 정도로 웅변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즈음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고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의 3년상이 끝나고 몽양은 그동안 자신이 배워서 알게 된 새로운 세상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스스로 상투를 자르고 신주를 모두 땅에 묻어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집안의 종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제는 상전도 종도 없다. 그대들은 지금부터 자유다. 자유롭게 각자 자신의 길을 가라며 종문서와 그들의 빈문서를 모두 태워버렸어요. 1910년에 강릉에 있는 초당의숙의 교사로 초빙되어 활동했어요. 하지만 8월 29일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서 그들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응하자 학교는 폐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1912년 몽양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평양신학교를 다니기도 했지만 일제의 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외국 선교사 가운데 일부가 일제에 협조하는 것을 보면서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국내에서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1914년 중국 난징으로 망명해 금능대학 영문과에 입학했어요. 몽양은 여기서도 졸업을 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상하이로 이동했어요. 당시 상하이에 거주하는 교민 자녀들이 중국어를 잘 몰라 중국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인성학교를 설립하였어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자연스럽게 임시정부의 학교가 되었어요. 여운영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장 선생님으로 활동했어요. 몽양 여운영 선생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셨어요. 특히 상하이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을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어린 시절 양평 묘골 시골에서 서울 배제학당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여병원 선생의 손길을 잊지 않으셨던 거겠지요. 자, 우리 다음에는 몽양 여운영 선생님이 신문사 사장님을 하실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